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참입니다. 자, 이제 5단원 행렬의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체계가 등장을 하면은 뭐 벡터건, 행렬이건, 새로운 수체계건, 새로운 어떤 정의가 내려지면은 그 새로운 수학 기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연산을 하는 논리가 당연히 다르죠. 우리가 뭐 벡터를 처음 배웠을 때 벡터의 더하기, 벡터의 덧셈, 뭐였지? 크기가 1인 벡터랑 크기가 1인 벡터를 더해. 그럼 크기가 2인 벡터가 되나? 아니죠. 크기가 1인 벡터랑 크기가 1인 벡터를 더하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반대가 되면. 이처럼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하면은 이 개념 관련된 연산을 반드시 새로 배우는데 그게 수학적으로 실수 연산 체계를 상당히 기본 베이스로 해서 따르는데 다른 파트가 있죠. 행렬 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행렬을 뭘 배웠냐면요. 이런 거 배웠었어요. 행렬의 정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행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1, 2, 마이너스 6, 0, 0, 2. 자, 이런 행렬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행렬하고 행렬, 이거를 A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B 행렬이라고 하면은 이 행렬하고 행렬을 지금부터 연산을 할 겁니다. 그럼 연산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실수의 사칙 연산. 두 행렬 더해볼까? 두 행렬 빼볼까? 두 행렬 곱해볼까? 두 행렬 나눠볼까? 근데 우리가 이 벡터에서 경험했었어요. 벡터와 벡터의 덧셈 있습니다. 벡터와 벡터의 뺄셈 있습니다. 벡터와 실수의 연산, 벡터의 실수배 있습니다. 벡터와 벡터의 곱셈, 벡터의 내적이나 외적이 있습니다. 벡터와 벡터의 나눗셈은 없습니다. 뭐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 근데 그 벡터를 처음 나왔을 때 연산을 했던 거하고 똑같이 행렬도요. 굉장히 유사한 어떤 개념 하나가 있어요. 일단은 그냥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에 깔려있는 수학적인 좀 넓은 지식을 이야기를 할게요. 행렬의 연산은요. 순서대로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짜 벡터랑 거의 똑같지. 왜냐면 행렬이 벡터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행렬이 벡터입니다. 행렬이 벡터란 말은 약간 선생님이 오버해서 말을 한 건데 실제로 행렬이 벡터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행렬과 행렬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실수를 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렬과 행렬을 곱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벡터하고 벡터를 더하고 빼고 벡터를 실수배하고 벡터를 곱셈을 한 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 행렬의 덧셈은요. 행렬의 덧셈은 사이즈가 똑같은 그러니까 m 곱하기 n 행렬과 또 다른 m 곱하기 n 행렬을 덧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그러니까 사이즈가 똑같은. 그래서 뭐 2, 3,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다고 치면은 이게 B행렬이야. 그러면 내가 A하고 B를 더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더하기로 약속을 했느냐? 행렬의 각 성분끼리 더합니다. 순서대로 각계. 얘랑 얘를 더해서 여기다가는 3을 쓰고요. 얘랑 얘가 더하게 되면 값은 5를 쓰고요. 더하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6을 쓰고요. 마이너스 2를 쓰고 마이너스 1을 쓰고 2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배운 거 별거 아니야. 행렬을 왜 배우느냐? 많이 쓰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행렬 덧셈은 어떻게 하느냐? 각각의 성분끼리 동일한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하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알겠죠? 자, 뭐 이런 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까 지난 4단을 공부했을 때 행렬이 표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내가 시험을 보는데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어요. 근데 철수하고 영희가 있는데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 성적이 국어 성적과 수학 성적이 있는데 그냥 좀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점이고 2점이고 얘가 0점이고 얘가 3점이라고 해볼게.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철수하고 영희가 있는데 국어 성적과 수학 성적을 기말고사를 봤어요. 그러면 이번에 갑자기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했어. 그래서 여기는 2점으로 올랐고요. 3점으로 올랐고요. 여기는 4점이 됐고요. 여기는 뭐 2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런 거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합해서 내가 토탈 1학기 성적을 낼 겁니다. 그러면 철수의 1학기 성적은 국어가 몇 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철수의 중간고사 국어 성적과 기말고사 국어 성적을 더한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1학기 때 국어 성적은 3점, 1학기 때 수학 성적은 5점, 뭐 이렇게. 그래서 요 기본 토대가 되는 게 행렬의 덧셈인 겁니다. 실제로 수학에서는 이제 이런 의미를 따지진 않아. 근데 의미를 따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의미를 따지지 않지만 근데 이런 거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철수고 0인데 여기가 국어 수학이 아니라 갑자기 영어 과학이면은요. 여기가 0이 철수고 그러면 이거 더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 노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수학 연산에서 어떤 연산과 연산했을 때 그 결과가 의미가 있는 연산이 있고요. 단순히 그냥 덧셈만 하는 연산이 있는데 당연히 이게 뭔가 의미를 가지려면 이렇게 동일한 행과 열이 갖고 있어야지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행렬의 연산의 덧셈 뺄셈은요. 뺄셈 마찬가지죠. 예. 동일한 행렬을 갖게 되는 동일한 크기를 갖게 되는 m 곱하기 n, m 바이 n 행렬에 m 바이 n 행렬을 갖다가 더하거나 뺐을 때 연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수배는 이런 겁니다. 내가 k 곱하기 a를 해. 중간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엉망이야. 믿을 수가 없어. 철수는 1점, 국어 1점, 수학 2점, 0.3점인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모든 과목의 점수를 3배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수배를 한 거지. 이 행렬을 3배 한 거죠. 물론 실제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실제로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이거 숫자가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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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가 돼서 각각의 성분들이 전부 다 3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크기는 상관없고요. 그냥 K 곱하기 A를 구하는데 각각의 성분을 KB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곱셈이에요. 곱셈. 곱셈은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오늘 안 할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행렬의 핵심은 곱셈에 있습니다. 행렬의 핵심은 곱셈에 있어요. 왜냐면 덧셈, 뺄셈, 실수배는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곱셈은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 그리고 이 곱셈은 나중에 벡터의 내적과도 관계가 있고요. 이 곱셈은 어쨌든 대단합니다. 연립방정식과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요 곱셈의 연산이 조금 유니크해. 근데 이건 유니크할 뿐이지, 유니크해 보일 뿐이지 사실 원리는 같습니다. 곱셈. 그래서 그냥 간단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 2, 3, 0 이런 행렬과 곱하기 2, 6, 0, 0 이런 행렬이 있으면 보통 이렇습니다. 이렇게 곱해가지고 1하고 2를 곱하고 2하고 0을 곱해서 더하고 1하고 6을 곱하고 2하고 0을 곱하고 그 다음 3하고 2를 곱하고 0하고 0 곱하고 3하고 6을 곱하고 0하고 0 곱하고 이렇게 생긴 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쌤, 이렇게 생긴 행렬은요. 2 곱하기 1, 3, 0, 0 이렇게 생긴 행렬로 봐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 2, 3, 0과 1, 3, 0, 0을 곱한 다음에 2배를 해도 가능합니다. 이런 연산들을 배우는 거야. 지금은 제가 연산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행렬의 연산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칙 연산의 기본적인 내용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돼 있는 거야. 자, 일단 이거 되겠습니까? 다음 교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잘 봐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아주 라이트한 내용이고요. 이번 시간 시작할 때 얘기했던 좀 넓은 내용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일단 행렬을 먼저 더하는 겁니다. 각 성분끼리 더합니다. 단, 같은 꼴의 행렬만 더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같은 꼴의 행렬만 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같은 꼴 행렬을 더하면 수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행렬을 뺍니다. 그러면 같은 성분끼리 빼는데 첫 번째 이상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아니, 뺄셈으로 표현을 해놓지 왜 갑자기 b 더하기 x는 a라고 하는 이 행렬 x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이것도 벡터의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벡터의 뺄셈도 이런 식으로 어떤 벡터에서 뭐를 더한 게 어떤 벡터가 됐을 때 이걸 찾는 과정을 우리는 벡터의 뺄셈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예전 교육과정이 한 10년쯤 전에 있다가 사라진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역원의 개념이에요. 항등원, 역원이란 개념인데
수체계가 새롭게 등장을 하면은 어떤 연산체계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 세 가지를 항상 확인해서 그 세 가지를 만족하면은 뭐 필드라고 부르면서 어떤 세 가지를 만족한 집합을 뭐 이렇게 부르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요. 바로 닫힘성이에요. 닫힘성. 이 닫힘성도 예전엔 교육과정에 있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엔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3대 법칙. 뭐 있을까요? 3대 법칙이라고 쓸게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그리고 세 번째 항등원, 역원. 지금 현재 이 내용이 다 사라졌는데 여러분들이 교과서의 구성 같은 거나 어떤 교육과정의 이론 전개 과정을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벡터를 새롭게 정의를 했어. 그럼 제일 먼저 벡터의 닫힘성. 닫힘성이 뭐냐면 어떤 연산을 하고 나서의 그 결과도 그 연산 안에 들어있는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거지. 벡터하고 벡터를 연산했는데 그 결과도 벡터가 되느냐. 실수와 실수를 연산했는데 그 결과도 실수가 되느냐. 정수와 정수의 연산도 뭐 물어볼까요? 닫힘성. 덧셈에 대해서 자연수의 집합은 닫혀 있습니다. 왜? 자연수 하나를 꺼내고 자연수 하나를 꺼내서 더해도 계산 결과가 자연수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덧셈에 대해서,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습니다. 왜? 자연수 꺼내고 자연수 꺼내고 빼면은 자연수가 아닌 값도 나올 수 있습니다. 0이나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닫힘성. 근데 기본적으로 실수에 대해서는 실수, 사칙 연산 중에 0으로 나오는 경우 제외하고는 전부 다 닫혀 있습니다. 지금도 행렬을 공부하는데 행렬도 마찬가지죠. 행렬에서 뭐 사이즈가 2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2행렬 가지고 와서 더하거나 빼면 결과도 2 곱하기 2행렬이 되기 때문에 뭐 닫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좀 더 확인할 거예요. 그다음에 항등원, 역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확인하는 과정인데 일단 행렬의 합과 차는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알겠죠? 각각의 성분을 뺀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왜 이걸 이렇게 받느냐라고 하면은 항등원의 수학적 정의가 그렇습니다. 어떤 뭐 수라고 할게요. 수랑 수학 기호가 있어요. 그 기호가. 그 다음에 항등원하고 연산을 하면은 언제나 그게 교환법칙도 성립을 하고 그 계산 결과가 바로 그 수 자체가 나오는 요 2를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부릅니다. 항등원. 대표적으로 뭐 곱셈 같은 경우는 숫자 1이지 1. 2하고 곱하면은 교환법칙 성립하고 계산 결과는 1입니다. 뭐 덧셈 같은 경우 0. 어떤 수하고 0을 더하면 0하고 어떤 수 더하면 똑같고. 그 다음에 역원은 뭐냐면요. 계산 결과가 항등원이 나오는 어떤 수의 계산 결과가 항등원이 나오는 어떤 수의 계산 결과가 항등원이 나오는 요거를 찾는 과정이 바로 역원입니다. 이 세모에 대한 역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항등원 역원이라는 어떤 게 엄밀한 요런 기호들은 선생님 봤을 때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항등원 역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항등원 역원이라고 하는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다 사실 되게 엄밀하게 하나씩 다 확인하고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제 고교 과정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항등원 역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항등원 역원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그걸 따라서 지금 행렬 연산도 정의가 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거는 말했지만 덧셈에 대해서 뭐 역원을 구하는 거나 같은 개념으로 지금 기술이 되어 있구나. 뭐 이 정도만 보시고 어쨌든 뭐 연산은 어렵지 않죠. 자, 다음 하겠습니다. 행렬의 실수배는 각각 성분끼리 실수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행렬의 덧셈에 대한 기본 법칙 정석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아까 설명했던 요 이론이 나와 있는 거야. 행렬의 집합을 M이라고 놓고 그러니까 행렬 집합이야. 다음 법칙이 성립합니다. 첫 번째, 행렬과 M 곱하기 M 행렬을 M 곱하기 M 행렬과 M 곱하기 N 행렬을 더하면 계산 결과도 M 곱하기 M 행렬입니다. 닫힘성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따라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뭐 분배법칙은 뭐 덧셈에 대해서는 하질 않기 때문에 어쨌든 3대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기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이야. 알겠어요? 당연하지. 어떤 행렬을
영행렬하고 더하면 영행렬하고 어떤 행렬 더하면 똑같고요. 그게 바로 어떤 행렬 그 자체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AX, XA가 영행렬이니까 계산 결과가 항등원이 되는 요 X를 우리는 역원이라고 부릅니다. 역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은 언제나 새로운 연산체계가 등장을 하면은 확인한 내용이야. 닫힘성, 3대 법칙, 항등원, 역원. 벡터도 마찬가지, 행렬도 마찬가지, 뭐 실수체계에서 수체계 연산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지만 좀 더 생각을 넓게 하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분명히 대부분 이공계를 진학을 해서 대학 과정에서 뭐 또는 뭐 의대로 진학을 해서 수학이나 과학을 좀 폭넓게 공부할 거 아닙니까? 행렬은요, 특히 양자역학 같은 공부를 할 때 행렬이 아주 강력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이나 수학의 핵심 이런 툴 중에 하나인데 그런 공부를 할 때 전체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고 나무를 채워 넣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각각의 공식들은 좀 혼동이 돼서 헷갈리지만 이게 이러이러한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행렬이라는 새로운 체계가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걸 왜 하고 있지? 이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뭐 나중에 이제 실수 체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체공리, 필드라고 부르는 체공리. 그 다음에 뭐 순서 공리. 그 다음에 뭐 또 실수가 뭐 수직선이 조밀하게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채워져 있다. 뭐 실수의 조밀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런 거 하고도 이야기 너무 힘들게 하지 맙시다.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하나만 더. 행렬의 실수배에 대한 기본 법칙.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 행렬하고 행렬을 곱하는 게 아니라 행렬하고 실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행렬하고 실수는 곱하는 게 뭘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결합법칙. 그지? 그 다음에 실수를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걸 각각의 분배법칙을 써가지고 구해도 되고 행렬도 분배법칙을 써도 됩니다. 분배법칙. 그리고 숫자 2를 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곱하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이거 역행렬은 아니에요. 그냥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행렬이고 0은 항상 실수하고 곱하게 되면 영행렬은 영행렬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 숫자 0하고 곱해도 영행렬이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 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런 거지. 이런 당연한 걸 왜 하고 있지? 정답은 새로운 연산체계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등과정에서 뭐 또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행렬 공부하는 과정에서 너무 엄밀하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뭘 배웠느냐? 행렬의 아주 간단한 연산, 덧셈, 뺄셈, 실수배를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덧셈, 뺄셈은 항상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연산 체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게 닫힘성, 3대 법칙, 그리고 항등원 역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성립하는 게 나중에 상위 과정 가면은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로 또 무언가를 배웁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워밍업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진짜를 배우면 진짜 다음 시간에 행렬의 곱셈을 배우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시간 중에 다음 시간에 배운 행렬의 곱셈이 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학생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사고의 과정을 한 차원 이렇게 높이는 기회가 될 거 생각을 하고요. 이 행렬의 곱셈이 나중에 뒤에 가서 벡터에도 사용이 되고 변환에도 사용이 되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알겠죠? 아마 지금까지는 잘 이해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선생님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이제 행렬이 교육 과정이 있었어. 행렬이 덧셈, 뺄셈, 실수배까지는 그냥 보면 이해가 돼. 이게 문제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